일단요, 여러분요, 55번에요. 5번 한번 보세요. 55번에 5번. 55번에 5번. 5번 없죠? 예, 거기다 쓰세요. 55번에 5번은요. 55번에 5번은요, 5번 없어. 쓰라고.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병과 통정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병의 등기는 무효니까 어떻게 하죠? 병 등기를 일단 갑을 대해서 말소하고 다시 무슨 등기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럼 지금 몇 번부터 안 했죠? 다 적었어요? 못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못 적었어요?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병과 통정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부터 할 차례인가요? 맞죠? 자, 57번부터 보세요. 57번. 갑과 을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 줄것이고 구분 소유하고 약정 구분 소유요. 구분 소유. 약정 1필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분필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 그 필지 전체에 대해서 양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 공유 지분 등기를 했다. 공유. 알겠죠? 그 공유를 뭐라 한다? 지분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해야죠. 공유 지분 등기예요. 고유가 아니고. 1번. 갑과 을은 각 특정 부분 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뭐를 하고 있다? 상호 명의 신탁.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엽수가 없고 독자적으로 처분 가능.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자기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3자 병이죠. 그러면 제3자 병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이걸 얘기하죠. 봐봐.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는 토지가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돼서 이거는 갑의 것이고 이건 을의 것인데 그러면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등기를 공유로 등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내적이죠.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죠. 따로따로 소유자인데요. 제3자 병이 봤을 때는 뭐로 된다? 갑하고는 뭐로 보여? 공유로 보이죠. 공유. 그러니까 제3자 병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요. 갑의 점유 부분이 침해된 것뿐만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침해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각각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죠? 갑의 특정 부분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죠. 그래도 갑이 전부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본다? 공유로 보니까 공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자, 3번 보면 제3자 병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알죠? 그래서 이것을 보존행위로서 구한다. 제3자가 있을 때는 공유로 본다 이 말이죠. 4번 갑과 을의 공유물에 대한 제3자 병의 불법행위가 있죠. 불법행위.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때 아무리 갑의 지분 위에 있다 할지라도 갑이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본다? 공유로 본다. 공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지분에 등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공유 지분권을 말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갑은 이렇게 돼 있나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갑은 을에 대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 분할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절대로 안 돼요. 이미 뭐가 돼 있어? 분할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명의신탁 해지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 상호 명의신탁으로 보니까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지분 이전 등기 이렇게. 자, 58번은요. 을은 갑소유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12년 10월 10일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이 되었다. 을은 지상권 취득 후 2013년 10월 10일까지 지로를 계속 연차하고 있다. 그럼 이건 우리 뭘 얘기해요? 만약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몇 년을 연체해야 된다? 2년을 연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소유 토지 좀 봐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지금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10년 10월 10일 2010년이요? 2010년 10월 10일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했는데 2012년 10월 10일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이 토지가 누구로 넘어간다? 병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병으로요. 언제요? 2012년 10월 10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2년 됐는데 을은 지상권을 취득한 후 2013년 10월 10일까지 지금 현재가 언제냐? 2013년 10월 10일까지 모두 몇 년이다? 여기 보면 모두 몇 년? 3년이죠? 3년간 연차하고 있다. 3년간.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토지 소재가 바뀌고 난 다음에 몇 년이죠? 1년밖에 안 되죠? 1년. 그러니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등기가 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등기가 된 경우 병은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되죠? 그래서 병한테 2년이 돼야 돼. 니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Y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상린관계.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디귿. X토지를 정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정의 불법으로 점유하면은 우리가 했었죠. 오늘 문제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상권자도 토지의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을은요.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가 되죠. 갑과 을 사이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격려되지 않죠. 격려가 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에게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없다. 지금 59번의 문제가 지금 없죠. 그냥 60번 봐. 을은 갑으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병에게 뭘 해줬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래서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했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죠. 1번 저당권자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놓아둔 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만 제3자에게 양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단 말이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그것은 무효이다. 자, 그래서 양도하기라는 계약,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종된 권리하고 주된 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 다음에 요역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전세금하고 뭐가 있다? 전세금하고 전세권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뭐한다? 종된 권리죠.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자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놔준 채 저당권만 제3자에게 양도하기라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니을은요.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했다면 병 앞으로 저당권 변경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런 봐봐요. 지금 보면 이건 뭐냐면 이거죠. 갑하고 라고 있으면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뭐란다?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 그런데 이 을이요. 이 채권은 이것을 병한테 넘긴다 이 말이죠. 그럼 병한테 넘기면 저당권도 병한테 넘어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다? 지역권의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지역권 빼고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은 반드시 무슨 등기해야 돼? 부기 등기를 해야죠. 부기 등기. 그래서 병 앞으로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야 병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다? 지역권이다 이 말이죠. 뭐다? 지역권. 이렇게 지역권이다 이렇게. 여기서는요, 을이 자신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그러면 자신을 저당권의 1번 저당권을 설정 줄고 봐.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저당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에게요, 다음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리을은요,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죠. 아직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하로 갑이 그것을 병에게 을에 대한 저당권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저당권은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효 등기에 뭐라고 한다? 유용. 자, 이런 봐봐요. 우리 이제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 등기의 유용은요, 그것은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가능하죠?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로 봐봐. 우리가 앞에 지금 저당권 등기가 많은 게 무효다 이 말이죠. 갑 앞으로 되어 있는 저당권 등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죠? 갑으로부터. 그러면 을이 저당권이요? 을의 저당권이 무효죠?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당권을 병한테 이전했다.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럼 병의 저당권은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살아나지 않죠. 알겠죠? 이것은 뭐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 이 지금 리을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죠. 알겠죠? 보면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는데 아직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하로 갑이요 다시 병에게 을에 대한 저당권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누구한테? 병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을 했어. 그럼 이미 소멸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미 소멸을 했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당권 등기가 지금 말소되지 않고 있죠. 그럼 말소되지 않아도 이 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 알겠죠? 기하로 갑이요 병에게 을에 대한 저당권을 채권하고 체결하고 병한테 저당권 등기를 했어. 그러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죠. 만약에 무효 등기에 유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등기를 유용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인지 2번인지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하고 몇 번이에요? 기억하고 디귿이죠. 기억하고 디귿. 그럼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죠. 기억하고 디귿 5번이 정답이다. 자, 61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채무자 갑이 적관자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했어요. 을의 착오로 채무자를 병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봐봐요. 우리 여러분요. 항상 뭐냐면 채무자는 채무자만 채무자가 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채무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그럼 지금 여기는요, 합의라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3자 병을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은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맨 끝에다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 이렇게. 자, 니은요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을이요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누구의 동의를 해서 갑의 동의를 얻어. 알겠죠? 병 명의로 등기했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하다 이 말이죠. 유효하다. 그러니까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죠. 1번도 만약에 병을 채무자로 하려면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부동산 매수인 갑이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상태에서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매도인 을을 채무자라고 하고 그의 승낙을 얻어 병이 그 매매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보면 매수인이 아직 갑이죠. 갑이 아직 등기를 못 받았죠. 그런데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죠. 이러면 이 말이 이런 우리가 매매할 때부터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지금 봐봐. 지금 갑하고 지금 매수인이 갑이죠. 매수인이 갑인데 그러면 매도인이 을이죠. 봐봐. 매도인이 을이고요. 매수인이 갑이다 이 말이죠. 갑이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인데 돈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을이 갑한테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요, 이 집을 저당 잡아. 저당 잡고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 알죠? 빌려가지고 저당 잡고 그 저당 잡아서 돈 빌린 것을 을한테 줘. 그러면 을이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채무자를 누구로 해서 한다? 을로 해서 하죠. 왜? 아직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매수인 갑이 아직 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상태에서 병이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으로부터 금자를 차용하면서 매도인 을을 채무자로 하기로 하고 그의 승낙을 얻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3자 간에 뭐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그럼 우리 봐봐요. 우리가 채무자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합의가 있으면 뭐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니을은요, 채권자 갑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저당권자를 갑의 대표이사인 병으로 하여 등기를 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의 채권의 기속과 행사를 병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대해서 뭘 했다? 을이 뭘 했다? 승낙.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니은, 디귿, 니을은 전부가 다 무슨 말이 있어? 승낙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1번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OX, X 이 말이죠. 상당히 좀 어려운 말에 속하는데요. 아무튼요, 여러분 이름의 15회 시험 문제 딱 보면은 사람 헷갈리게 계속 뭐를 해놨다. 그래서 뭐죠? 박스 문제가 너무 많죠. 그럼 박스 문제가 나오면 이러면 어떻게 하냐? 봐봐.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61번처럼 이렇게 문제 나온 것은 정답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봐봐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있는 것들은 문제 맞추기가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몇 번인가 봐. 정확하게 아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 내가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그러면 2번이 틀린 걸 정확하게 알겠어. 그러면 일단 니은이 들어간 다 없애. 밑에서 먼저 내가 하나를 정확하게 알죠. 그럼 밑에서 먼저 다 없애고 나면 한 개나 두 개만 남을 거예요. 운 좋으면요, 니은을 1, 2, 3, 4번에 다 집어넣고 뭐죠? 5번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니은만 안 와도 5번이 바로 맞출 수 있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걸 다 풀어. 이게 다 풀고 나서 여기를 맞추니까 잘 안 돼. 그냥 점수가 자꾸 못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박스 문제는 의외로 정답이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없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기억하고 디귿하고 나오거나 또는 보통 기억하고 니을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만 남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 보면 디귿하고 니을만 판단하면 되죠. 맞는가 틀린가. 기억은 공통이니까. 무슨 알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하면 돼요. 자, 62번은요.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금방 쉬워요. 봐봐. 이러면 이것은 뭘 보는 것이냐. 우리가 근저당권 할 때 어떻게 하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채무자는 얼마를 해야 돼? 전액을 채무하죠. 전액을.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는 후순위 권리자도 얼마? 전액을 책임을 지죠. 제3취득자는 얼마? 제3취득자 그것들은 얼마? 그것은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 등기된 범위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은 얼마? 물상 보증인도 채권 최고액 등기된 것만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봐봐. 62번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과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근저당권이 얼마죠? 7천이야. 7천. 근저당권이 7천이라고. 등기가 얼마다? 7천이라고. 알겠죠? 등기가 7천. 그 다음에 을에 대한 최종 채권 총액은 1억 2천만 원 확정. 이걸 뭐라 한다? 실제 채무라고. 실제 채무를 뭐라 한다? 책임의 한도액이라고. 원래 등기는 얼마로 돼 있다? 등기는 7천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얼마다? 1억 2천이다 이 말이잖아 이게. 알겠죠? 그러면 A가 뭐냐? A가요. 을이 X토지의 소유자이다. 을이 X토지의 소유자. 이걸 누굴 얘기하죠? 지금 을이 지금 채무자 을이잖아요. 채무자 을. 그 다음에 병이 을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이 설정형을 취득했다. 누구다? 제3취득자다 이 말이고. 마지막이 뭐다? 물상보증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물상보증인.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A가 뭐죠? A가 채무자죠? 그 다음에 B가 뭐죠? 제3취득자죠? C가 뭐죠? 물상보증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다? 1억 2천. 그 다음에 B하고 C는 각각 얼마씩이다? 7천씩이다 이 말이죠.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공동저당이 아니라고. 근저당권에서 누가 얼만큼 부담하는가? 정답은 2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63번은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 라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을에게 도달했다. 옳은 것은 1번요.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에 회답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애답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틀렸죠. 10월 29일 발송한 의뢰 승낙 통지가 10월 30일인데 31일날 도달했다. 연착된 승낙이다. 여러분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이 승낙하죠. 갑이 승낙하면 계약은 뭐를 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갑이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해서 그런데 연착이 됐어. 그러면 을의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갑이 뭘 해서? 승낙을 했어.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3번 10월 25일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7일 날 도달했다. 그럼 도달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10월 25일 계약이 성립한다. 3번 틀렸죠. 4번 을이 10월 20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1일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10월 20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1일에 도달했다. 갑이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을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이를 을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을의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만 그걸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을의 승낙은 승낙 기간 안에만 그걸 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항상 이게 봐봐요. 여기 보면 갑이 첫 번째 끝에 갑이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 말한다. 그것은 우체국의 사정으로 이 말이죠. 우체국의 사정으로 이렇게. 알겠죠? 자, 5번은요.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 날 도달했다. 그렇게 돼 있나요? 10월 30일 날 도달했다.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왜요? 지금 보면 갑이 을에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어. 이건 관계없어. 그런데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 날 도달하면 언제 계약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만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편지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승낙이 달라겠죠. 10월 30일까지. 그런데 지금 언제예요? 그래서 이게 도달하기 전에요.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죠.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을이요.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 통지를 했죠. 언제 했다는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해봐. 승낙 통지 발송해봐. 10월 27일 해봐. 10월 27일 날 발송했어. 그런데 10월 30일 날 도달했어. 그러면 계약 언제 성립해? 10월 27일 날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64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계약금은 매매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뭘 했다? 합의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누구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병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OX. 여기 보면 일단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갑과 을이 아무 말도 없이 미리서 변경한다는 변경권을 유보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유보하지 않고 하면은 병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기억이 틀렸죠? 여기서 기억이 있으면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서 일단 X를 해. 그러면 1번하고 4번을 찍으면 큰일 나죠.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안다 한다면. 알겠죠? 그래서 병에게는 미치지 않으니까 1번을 맞죠? 틀린 것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들어간 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을 보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정답을. 그러니까 찍더라도 단듯이 찍어야지.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을이 갑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우리가 보통 1번하고 2번은 보통 다 아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간 거 다 틀려.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간 거. 그러면 정답 몇 번이 없어? 그러면 3번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탄사가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디귿은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누구를 기준한다? 병을 기준한다. 그럼 말이 안 되지.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죠. 그러니까 갑과 을을 상대로 하죠. 그러니까 을의 기망이니까 누구를 기준한다? 갑을 기준으로 해야죠. 리을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병이 이러한 사실을 뭐 한다? 몰랐다.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OX, X. 병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병이 선이라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착각을 했다. 을이, 니을에서 갑이 착각을 했다. 그러면 이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갑은 무조건 말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갑이 취소하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무조건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을이 병한테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65번. 그럼 이건 문제가 돼. 이건 어때요, 그러면요? 만약에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죠? 수익의 의사 표시했을 때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했는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무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도 병의 동의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65번. 옳은 것은 이렇게. 1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해제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했거나 손해배상 청구로 유보하는 의사표시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이때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합의해제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옆줄을 긋고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X.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매도인 갑이 법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갑은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매매대금 및 받은 때부터 이자를 반환하되 이때의 법정 이자는 뭐 부당이득이다, 이행지체에 의한 지연이자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지연이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이다, 이퀄 지연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죠.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때의 이자는 부당이득의 성질이지 지연이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3번은요. 계약을 해지했지만 등기 명의가 아직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병. 여기 이걸 뭘 얘기해?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냐고. 우리가 이제 해제해서 제3자의 범위죠. 봐봐, 여기 계약을 해지하죠? 지금 해지했다고 돼 있죠? 해지하고 나서 뭐 하기 전에 말소 등기하기 전까지 누구만 이게 보호된다? 선의. 그럼 지금 여기 선의 봐봐. 계약을 해지했지만 등기 명의가 아직 을에게 남아있다, 이 말은 말소 등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말소 등기 전이죠.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병, 모르는, 그러니까 선의의 병이죠. 선의의 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제3자를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 말이 보호된다. 들렸죠? 4번. 계약을 해지했지만 등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갑은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봐봐요. 갑하고 지금 을하고죠. 갑하고 을하고 인데 갑이 지금 계약을 해지했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 줄거 봐. 계약을 해제.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거기다가 소유권이 등기 없이 갑에게 복귀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물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한 후 그럼 계약을 해제한 후 이퀄 소급하여 확정적 무효.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돼. 소급해서. 을은 계약이 뭐함을 전제로?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갑은 계약이 해제로 인해서 소멸됐음을 이유를 들어서 이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 보면요. 사실은 이건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다른 국가고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지문들이거든요. 알겠죠? 정답은 1번. 66번. 계약이 해제해서 해제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 제3자. 해제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 이건 봐봐. 이건 뭐라고 얘기했어? 해제되기 전에는 뭐를 보면 한다? 선악을 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봐봐. 갑하고 을하고 있다. 을은 뭐가 돼 있어? 등기나 또는 뭐다? 소유자다. 그럼 여기 병도
병도 뭐가 된다? 등기나 뭐다? 가등기라든가 뭘 갖추고 있어야 돼?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것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안 돼?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항력이 없다 돼 안 돼? 안 돼. 필요 충분 조건. 제3자가 되려면 해제가 되기 전에는 뭐를 분문하고? 해제고 말소등기는 뭐? 선이. 더 중요한 말은 뭐다? 가박으로 해서 을은 등기나 소유권, 병도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 알겠죠? 이게 중요해. 1번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 그럼 여기 뭐요? 선악불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인간 뭐를 했어 지금? 계약상에 뭐를 양수했다고? 채권을 양수. 이 인간 채권을 양수.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맨 끝에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소유권 이전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책이라고 등기를 했다. 이 인간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봐봐. 뭐를 해서? 등기 격려받지 않았다잖아요. 우리 등기가 없다잖아요. 등기가 없어. 이 인간 제3자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탈락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을이네. 4번에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을이네. 5번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그러니까 을은 일단 다 끝났죠. 이제는 누구만 보면 돼? 병만 보면 돼. 병이 지금 뭐죠? 전세권 등기네. 그 다음에 4번은요 가압류 등기네. 5번은요 저당권 등기네. 가압류가 등기예요. 알겠죠? 가압류 등기에. 그러니까 등기죠. 그러니까 을도 등기고 병도 등기네.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호되네. 간단하죠? 알겠죠? 자, 67번은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67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줄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그러면 뭐다? 아직 이행 단계도 아니다. 아니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죠? 아직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이행 단계가 아니다. 2번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일체로 반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때요? 매매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뭘 한다? 성질을 만다. 겸한다. 그래서 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만다. 겸한다. 이렇게 이걸 우리말로 한다. 여기까지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이러면 이 지금 일체 반환 안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위약금 특약이라고 얘기해요. 위약금 특약. 뭐라고 한다고? 위약금 특약 이렇게. 자요 3번은요.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 줄고 부당히 과다.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죠. 부당하게 과다. 그럼 어때요? 법원은 직권으로 감해. 직권 동남이 감해. 그런데요 4번은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 불응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봐.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 불응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계약금을 수수했다. 그럼 뭐요? 여기 우리가 계약금에서 계약을 할 때는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가 되기 전이다 이 말이죠. 이행 단계가 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니까 채무 불응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채무 불응이라는 계약이죠. 채무 불응이라는 손해배상, 채무 불응이라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불응을 이유로 해제 및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매계약금 수수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 지금 이것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뭐냐면 매매계약을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면은 채무 불응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을 내가 방금 얘기한 것은 이 말은 뭐냐면 계약금 계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알았죠? 채무 불응이 있으면 채무 불응으로 인해서 계약을 뭐를 하고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계약금 계약은 한마디로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거든요.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을 약정 해제가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채무 불응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법정 해제죠.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박을 하고 해제하기로 약속을 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계약을 해제합시다. 그랬는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일방의 채무 불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무 불응을 이유로 바로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줄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거기까지. 이것을 법정해적권이라고 해요. 법정해적권. 법정해적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앞에다 또 써. 계약금의 수수에다가 박사가 뭐라 쓰냐? 계약금의 수수는 약정해적권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정해적권은 법정해적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똑같아.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들어봤죠? 알겠죠? 안 들었으면 유학시간 한번 봐봐. 5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았죠? 매도인이. 그런데 줄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고 매수인.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단계죠? 일방의 이행단계죠? 더 이상 계약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여러분요 4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68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에게 소유권에 이전할 수 없다. 그럼 을은 이건 뭐란다?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을은 악이죠. 악이. 악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래. 있다. 병은 계약을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를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는요. 대금 감액 청구는 없지만 선악 보문하고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재책기한은 없죠.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2번 계약 당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후 본등기의 경로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죠. 을이 소유권을 상실해.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뭐라 한다? 써. 576조 담보 책임이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한 자가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가 되면 576조 저당권 행사에 있어서 담보책임과 똑같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 선, 악을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봐봐. 을은 그랬죠. 을은 이거 뭐예요? 을은 아무래서 뭐를 불문? 선, 악 불문이죠. 을은 선, 악 불문하고 이 말이죠. 해제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3번 계약 당시 피담보 채권 1억 원인 병의 저당권이 있고 을이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 원을 매매 대상에서 공제 출과. 우리가 뭐죠? 피담보 채권을 매매 대상에서 공제한 매수인이죠. 그래서 자기가 1억을 갚아야 되죠. 1억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가 됐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당권 시행으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4번 부동산이 병의 소유인데도 계약 당시 갑이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럼 갑이 누구죠? 갑이 매도인이죠. 부동산이 병의 소유 줄거봐.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런데요 지금 갑이 알지 못하고 갑이 누구냐? 갑이 선의의 매도인이죠. 이걸 바로 몇 조다? 571조가 돼. 이런 봐봐. 571조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매도인이 선이다.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매수인이 선이이냐 악이냐 따라서 다르죠. 매수인이 선이면 뭐라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악이면 손해배상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그러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도인이 선이이다. 그런데 매도인이요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매수인이 선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렇죠? 갑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요 여기 을이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봐봐요. 아무 말이 없으면 뭐 선의로 추정한다 이런 말을 해도 되지만 원래 법조문이 뭐라고 하냐? 법조문이 이게 571조거든요. 571조. 571조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뭐냐? 1항은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하냐면 매도인이 선인 경우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2항 가면 뭐래? 2항 가면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한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2항에서는 악일 때는 손해배상 말이 없으니까 1항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항을 뭐로 본다? 선의로 보는 이걸 반대 해석이라고 한단 말이죠.
또는요, 자, 뭐죠? 규범 조화체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체계적 해석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놔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배우죠? 전보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제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매수인을 물어본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문제 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571조하고 571조 제1항하고 2항을 이 법조문 내에서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일단 매수인은 뭐가 돼야 돼요? 선이란 말을 써주는 게 올바른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는 여러분 그 을에게 이랬죠? 을에게 이때는 이 을은 누구를 얘기한다? 선의의 을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571조 제1항 5번은요, 부동산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줄과 지역권이 없다. 지역권이 없는 것은 뭐한다? 용익 물권이죠.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그러면 선인 경우 대금 감액은 없어. 계약해제 손해배상,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이 사실을 계약 먼저 지역 없는 경우 이 사실을 계약 당시 을이 안때 악이죠. 악인 경우는 담보채무 물을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런데 여러분요, 4번은 좀 조심해야 돼. 알겠죠? 법조문 그대로니까 이거 맞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선이다 악이다 말이 없어도. 됐죠? 자, 69번. 갑은 건설회사로부터 50평 아파트를 한 평에 500만 원씩 줄고 한 평에 500만 원씩 이것을 말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어떻게 하냐? 매수인이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알겠죠?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누구인 경우만? 선인 경우만. 실제로는 45평이 불가. 그 다음에 불가했고 공유 대지 면적도 분양 면적보다 부족했다. 1번 뭐다? 수량 지정 매매다. 2번 갑이 실제 평수가 적다는 사실 알았다. 악인 경우는 아무것도 있어 없어. 오직 선인 경우만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알았던 경우는 청구할 수가 없다. 2번 정답. 갑이 선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이 손해배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사실만 날부터 안 날. 왜? 선이니까. 선인은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5번 을이 약정한 공유 대지의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여 공유 대지 면적이 약정한 것보다 부족하다. 알겠죠? 갑은 부족 권리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하려면 일단 매수인은 뭐가 돼야 돼? 매수인은 선의가 된다. 선의. 알겠죠? 일단 선의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 지금 문제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있죠. 알겠죠? 자, 70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일방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 이걸 우리 뭐라고 이게? 위험 부담이다. 위험 부담.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알겠죠? 2번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줄고 높게 고지했다. 높게 고지했다. 경우는 기망이다 아니다. 맨 끝에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을 기망이라고 그래. 기망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3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지급 의무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는 채 줄고 이행기를 도과했다. 그럼 먼저 봐봐. 일방이 먼저 등기를 말소해 주는데 안 해줬어. 저당권 등기를. 그러다가 상대방도 이행기가 도래됐어.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알겠죠?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4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미달한다. 그럼 어때요? 이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뭐는 나올 수 있다? 574조 담보 책임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안 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전부 불능이다. 전부. 알겠죠? 재산권은 줄고 노무의 제공, 일의 완성 이 두 가지. 노무 제공하고 일의 완성은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교환계약의 목적 동그라미 그것은 뭐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렇게. 알겠죠? 자, 71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울소유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옳은 것은 이렇게. 1번 임대차 기간에 만료한 경우에 갑은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 기간이 뭐가 됐다? 만료되면 건물이 현존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계약 갱신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을 청구해야 돼. 갱신 안 해준다. 그럼 뭘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한다. 2번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갑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하면 무조건 두 가지가 안 된다. 첫 번째 뭐다? 지상물 매수청권. 또 하나는 뭐다? 부속물 매수청권. 두 가지가 안 된다. 3번 갑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줄고 포기하는 약정.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임차인에게 유리해야 돼. 임차인한테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임을 현저하게 저렴하게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지상 건물이 을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냐면 그것을 묻지 않고 갑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맞죠? 5번 갑의 지상 건물 매수 청구 행사에 대해서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갑과 을 사이에 시가 유사한 매매 계약이 생긴다. OX, X. 건물 매수 청구권 줄고 봐. 청구 앞에 매수가 있죠? 매수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대로 계약이 성립해. 알겠죠? 행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럼 여러분요, 72모터는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